자, 올려주세요. 종목은 조금 이따 봐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 잠깐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아까 뭘 말씀드렸냐면은, 자, 아까 그 추세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주식이 여기서 갑자기 장대 음봉을 맞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장대 음봉을 딱 봤을 때 이 장대 음봉이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그렇죠? 장대 음봉, 물론 이렇게 되면서 거래량도 꽤 많이 터지겠죠. 그럴 때는 이 장대 음봉의 맥점을 딱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얘가 지금 요렇게만 봐서는 몰라요. 실제 그 중심선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지만 정확한 거는 안을 좀 열어봐야 됩니다. 즉 그것보다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중심선을 보고 얘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얘의 단기 목표를 갖다 잡을 때 어디로 뭐 잡으냐면 이 중심선까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거의 10중 8구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거나 이럴 때는 요 중심선으로 잡으시면 되고, 이런 거는 선물, 특히 해외 선물할 때도 먹힐 때가 있어요. 해외 선물할 때도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을 때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쭉 종목이 빠지다가, 종목이 이렇게 이제 좀씩 아이고 너무 크다. 자, 이렇게 좀씩 빠지다가 여기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확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을 잡을 때 있죠. 눌림목을 잡을 때 어디를 잡냐, 이 중심선을 잡으면 거의 10번 중에 확률상으로 따지면 한 70% 정도는 중심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을 할 때,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얘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죠.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장대음봉이나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는 그런 거를 잘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아까 그래서 이제 코리아나 같은 종목을 딱 봤을 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보냐면은 저는 요 정도까지 봅니다.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대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거는 요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다면은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 7,000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승을 한다고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질문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회사 분할 매각 찌라시가 있을 때 매수기업의 회사 분할을 갖다가 할 때 보통 우리가 물적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물적 분할, 뭐 인적 분할, 이렇게 해서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할 때, 분할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주회사를 가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회사를 갖다가 두 개로 나누는 거죠.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우리가 지주회사라고 얘기하는 홀딩스라는 걸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이 회사가 하는 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투자와 지분 관련한 걸로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회사는 이제 말 그대로 일을 하는, 저는 이제 워킹 회사라고 그냥 제가 붙여서 일하고 합니다. 근데 주가의 영향은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실제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떠한 경우가 많냐면은요, 자, 회사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홀딩스랑 그 다음에 원래 회사랑. 그러면 대부분 이 일하는 회사는 보통 예를 들면요, 3대7로 3대7로 만약에 분할을 했다고 그러면은 거의 얘는 한가 갑니다.
거의 하한가가 맞고 얘는 거의 상한가가 맞습니다. 물론 얘도 나중에는 하한가로 빠졌다가 나중에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세게 반등이 나와요. 근데 미리 오른다 떨어진다 주가가 어떻게 된다 예상을 하기에는 뭐 전체적인 거는 제가 이거를 들어가서 양쪽이 분할이 돼서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상한가고 하나는 상한가를 갔지만 비율이 큰 게 상한가를 가면 훨씬 더 좋죠. 그쵸? 근데 이제 이 상한가랑 하한가라는 기준도 뭐 틀리냐면은 얘네들이 신규 상장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위에 200% 밑에 뭐 90%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 매매를 안 하고서는 총괄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100만원어치 샀는데 토탈에서 100만원이 수익이 난다 손실이 난다 그거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최근에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뭔지 기억나세요? 그 뭐죠? 네. 자, 골프존. 골프존이 이 회사가 지금 워킹 회사죠. 그죠? 그죠? 예. 예. 얘는 그 워킹 회사인데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갔죠. 그죠? 그 다음에 골프존 유원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기업 분할한 다음에 하한가를 갔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식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길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다시 한번 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 들어가서 매매를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는지요. 최근에 상한가로 가다가 갑자기 하한가로 가는 코리아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갑자기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영원히 올라갈 거지도 않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보통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빠졌다가 보통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빠지죠. 이게 몇 번 반복된 다음에 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세력들이 헤쳐먹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코리아나가 얘가 지금 가격을 보면 예, 3,000원대부터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8,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배 반 정도? 그죠? 2배 반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조정 받았다가 만약에 이건 세력이 한 번 더 해 먹어야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왜 떨어지는지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래는 대장이 요거죠. 한국화장품 제조가 대장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화장품이었고요. 그 다음이 코리아나인데 코리아나가 막판에 열받기 시작해가지고 달리다가 지금 뭔데 만약에 이제 내일서부터 본다 그러면은 한국화장품을 대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매도와 대차가 주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공매도가 많으면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 이렇게 주가가 막 계속 빠질 때 있잖아요. 이때 공매도 때문에 라고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지금 주봉을 보면 알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요때죠. 요때 예, 요때 엄청나게 빠지면서 공매도 세력 때문에 무너졌다 막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 공매도 세력 싹 들어갔죠. 그 얘기가 싹 들어갔는데 어쨌든 공매도가 많거나 대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차는 잘 모르겠고 공매도가 많으면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상반 추세 시작서 첫 21선 터치 매수라는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 자, 일봉에서 놓고요. 볼린저 밴드 자,
지표 추가, 지표 겹치기죠. 예. 볼린저 밴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해놓고 그 다음에 21선 띄워놓고요. 자, 볼린저 밴드 상방 추세, 상방 추세선 터치 후 추세 시작이라서 첫 21선 터치의 매수.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상방 추세는 네, 볼린저 밴드 상방을 갖다가 건드리면 이미 21선은 항상 위에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건드리면은요, 주가는 항상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이 중심선은 21선이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선을 터치하면 무조건 상승세라고 보고 21선보다는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21선을 터치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다시 떨어져서 21선을 건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이 매매법은 저도 쓰고 있는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그 매니저님 강사가 누구냐고 물어보잖아. 이거는 매니저님의 문제야. 누가 그 뭐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그죠? 그죠? 물론 네. 가만히 보니까 내 이름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됐죠?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매매법입니다. 추세가 1차 상승 나오고 2차에 들어가는 매매법인데, 예, 괜찮은 매매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매매법을 교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 다르긴 한데, 예, 그런 비슷한 스타일로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탑로스를 걸어놨는데 아직 빨리 급락하거나 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 스탑로스라는 거는요, 자, 스탑로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의 과정이 PC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PC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가 있고, 실제 이제 거래되는 데가 있죠. 여기 증권사. 그러면 스탑로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PC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PC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거래가 막 되다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다가 딱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게 바로 증권사로 날라옵니다. 증권사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날라온 데이터가 여러분 PC를 건드리는 거예요. PC에서 딱 그 데이터 돼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 만약에 증권사에서 한꺼번에 물량을 확 던져서, 물론 순식간이죠. 예, 순식간에 누가 물량을 던져서 내가 정해놓은 손절가, 예를 들면 내가 이 가격에, 예, 내가 예를 들면 뭐 한 8,000원 정도? 뭐 8,000원 정도에 이제 손절을 잡아놨어요. 근데 누가 8,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7,950원까지 물량을 한 번에 던져버렸어요. 뭐 한 20만 주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던진 거 요거 갔다가 왔을 때 이미 여러분 이 거래는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체결이 안 되죠. 체결이 안 돼서 여러분 거는 그냥 8,000원 매도에 걸려 있는 겁니다. 물론 걸렸다가 살짝 올라왔다 다시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건 체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지정가로 해 놓으신 분들은 저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좀 전에 그 상황을 갖다가 예를 들면 지정가로 하면 8,000원에 여기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8,000원이 남지만, 예를 들면 8,000원을 갖다가 지정으로 해놓고 시장가로 해놓잖아요. 예, 시장가로 해놓으면
어디 가서 체결이 되냐면 나는 8,000원에 체결이 되라고 했는데 실제 체결되는 거는 8,000원이 아니라 이 맨 끝단에서 체결이 됩니다. 누가 한번 던졌을 때 그 맨 끝단에 체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7,950원에 체결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거의 체결이 돼요. 예, 원면에서는 체결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때 갑자기 막 추세가 안 좋아지거나 그랬을 때 특히 어느 때 많이 그런 경험을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코리아나 같은 종목들 갑자기 막 물량 한꺼번에 몇십만 주 나올 때 그때나 아니면 상한가 무너질 때 상한가에서 갑자기 물량이 막 4, 50만 주씩 내려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북한이 뭐 미사일 쐈다고 그럴 때 뭐 그럴 때 보통 주가가 막 빠질 때 그때 한두 번 모아지 실제 거래가 안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됐죠? 예.